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오랜만에 사무실 나가지고 영상 하나 촬영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0년 예상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상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까,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이제 시황을 좀 분석을 하면요. 이번에 그 12, 16 대책으로 그 15억 이상의 이제 대출을 못하게 막으니까 아무래도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은 좀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이제 매수세가 좀 끊기다 보니까 좀 호가가 좀 내려가는 잠시주공 5단지나 음아파트라든가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좀 호가가 좀 오히려 한 1억 정도 이제 떨어진 가격에 매물이 있고, 오히려 지금 뭐 9억대 미만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9억대까지 많이 오른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뭐 수원이나 용인 쪽에 이제 아파트 가격, 의왕 뭐 이런 쪽에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오른다, 이런 기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딱 이렇게 한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자꾸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5억 이상 대출 금지가 되면 그 이하는 사실은 이제 더 수명이 오를 여지가 있는 거고, 사실 그 이상은 이 자금이 딴 쪽으로 이제 자꾸 몰리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 정책이 이런 부분은 뭐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9억대 미만 아파트가 좀 계속 선전하고 있고,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제 입지마다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지역들은 좀 오르고, 그 여파가 지금 수도권 쪽으로 좀 퍼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거와 별도로 이제 규제책도 내놓을 수 있지만,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등포 쪽방촌을 주상복합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그다음에 영구임대 행복주택으로 이제 업무 포카 시설을 이제 짓겠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영등포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낙후된 지역이에요. 이제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영구임대랑 행복주택, 이제 임대아파트도 같이 들어오고, 또 업무 단지도 좀 이렇게 같이 늘려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에서 조만간 서울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서울에 어떤 식으로 공급 대책을 내놓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꾸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하니까 지금 정부 정책도 좀 방향성을 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왜 3기 신도시 발표할 때도 규제로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3기 신도시를 전격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서울권이 아니라 수도권이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삼았다는 점이 이제 문제점으로 제시됐는데, 예, 이번도 마찬가지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제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서울에 있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서울의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정부 정책 기존 뭐죠?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는 묶는 거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묶어두고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해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사실 서울에 보시면 빈 땅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공급을 늘릴까요? 네. 저는 아까 그 쪽방촌, 영등포 쪽방촌이 어떤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봐요. 그래서 영등포 쪽방촌, 그러니까 좀 낙후된 지역을 개발 계획을 이제 발표할 것 같은데, 사실 서울에는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있느냐? 네, 서울에는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서울의 그 중공업 지역밖에 없어요. 중공업 지역.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중공업 지역을 해제한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을 해제해서 여기에 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마 제 생각은 요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서울시 공급 계획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공업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 그 영등포 쪽판촌 같은 이런 낙후된 중공업 지역을 이제 해제하거나 풀어서 이쪽에 이제 대규모 업무 단지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짓겠다, 이런 개발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거의 1대1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소규모로 가로주택 해서 재건축을 해서 거기에 공급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1대1 재건축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걸로 서울 시내에 많은 공급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말은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에서는 아마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가지고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발표 시기는 이제 설 연휴가 끝난 직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 그 중공업 지역에 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발표 전까지는 매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번에 그 수원 쪽이 또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분당선 연장선이 호매실 지역으로 연장이 된다는 그 발표가 나면서 오히려 그 광교에서 호매실 쪽 지역에 있는 호매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호가가 1억 이상 뛰었다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나면은 이미 그때는 좀 늦고 투자하기에 늦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매도 전략을 조금 늦추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역으로 만약에 서울에 있는 중공업 지역, 특히 중공업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발표되기 전에 좀 빨리 매물을 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중공업 지역이 과연 어디가 있고 또 어디가 우리가 핵심적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중공업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 성수역 아시죠? 성수역. 성수역일 때도 지금 중공업 지역이고요. 근데 성수역일 때는 뭐 워낙 그 땅값이 비싸서 상당히 좀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당산역 일대, 그 양평역 있는 데 있잖아요. 양평동 당산역 일대, 그 다음에 영등포 구청역 일대, 그리고 신도림역, 구로역,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역, 금천구청역, 이쪽이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좀 눈여겨 보시고 기존에 그 좀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빨리 매입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발표 전에 매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 9호선 라인 중에서는 또 중공업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 양천 향교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양역이 있고 직리역, 그 다음에 뭐 등촌역, 이런 데가 지금 중공업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그래서 그런 지역 중에서도 특히 좀 더 아주 낙후된 지역을 좀 유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중에 좀 특히 낙후된 지역을 좀 찾아서 접근하시는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언급한 이 지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번에 그 서울시 혹은 요번에 그 서울시 공급 계획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좀 집을 천천히 매도하시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좀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2020년 예상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예상과 그 다음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여러분 25일날 제가 그 내일이네요, 내일 제가 그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댓글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저희 아파트 스카이라운지 초대해서 이제 같이 미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